네, 부산대병원 이한철입니다. 그 바이커 스피드를 하려고 제목을 드리고 열심히 찾아봤더니 별로 재밌는 게 없어서 그냥 저희들 하는 거 스몰 아너슬러스 하고 봤던 경우 중에서 조금 그 뭐 괜찮다 싶은 것만 조금 한번 해봐서 같이 그냥 저희들이 이렇게 하고 있다는 것만 보여드리겠습니다. 그 바이커 스피드 밸브 탑이 옵티멀 포지션 뭐 제로 포지션 해라는 이런 얘기들도 많이 하고 했는데 펑셔널은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남자 78세는 12회 AS 있었고 ACC, RCC 퓨전 있고 펑셔널 바이커 스피드입니다. 민프레스 그레디언트 82, 피크, 에어틱 밸브 전부 다 베리 12였고 여기 한 영상을 한번 보면 회사에서 보내준 건데 이 발사바 사이너스 2부는 다이아미터는 좀 넓고요. 그다음에 주로 칼슘이 한쪽으로 이렇게 몰려 NC 쪽으로 몰려 있고 이렇게 하이트가 높은 경우는 뭐 별 문제는 없고 에비오틱 칼슘은 저희들은 이게 사피엔스 때는 조금 걱정을 좀 하는 편입니다. 그래서 모양은 이렇게 생겨 있고 실은 바이커 스피드라 해도 이런 거는 저희들은 거의 뭐 트리커 스피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왜냐하면 벌룬 하고 나면 다 찢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벌룬 하고 난 뒤에 해보니까 이게 자꾸 미끌리더라고요. 미끌려서 제로 포지션은 이 에볼루션이 참 안 좋은 게 이게 설 때 보면 어떻게 모양을 만들어도 이게 똑바로 안 돼가지고 요 정도 떨어뜨리는데 다른 뷰로 한번 이래 보면은 여기 미싱된 게 또 보이거든요. 다른 뷰로 보면 뷰 바꾸면은 늘 여러 뷰로 보면 이렇게 한쪽이 밸브 안 무는 경우가 있어서 이때 뭐 제로 포인트 맞추고 이쪽은 이미 뭐 4, 5mm 되고 이러니까 어려운 것 같습니다. 그래 이런 경우는 저희들은 차라리 마음 편안하게 그냥 트리커 스피드다 생각하고 그냥 길게 넣어버립니다. 왜냐면 팝업 되는 것보다는 이게 나을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서 하고 찍어보면 뭐 이렇게 해서 에코 봐도 그렇고 뭐 큰 문제는 없습니다. 그래서 트루 바이커 스피드 아니면 꼭 제로를 해야 되나 이런 생각도 좀 하면 물론 요 위쪽에 많이 좁아진 이런 환자들하고 전부 다 메디컬러스하게 보고 조정을 해야 돼요. 그런 환자들은 진짜로 제로 포인트 마이너스까지도 넣어야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그때 보고 조정을 좀 하는 게 맞습니다. 뷰 바꿔봐도 요 위치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처음에 배울 때 이제 바이커 스피드는 뭐 그 프락토셈 오시면 제로 맞추라고 하는데 그때 멀티플 뷰에서 보면 에볼루션에서 실제로 제로로 맞춘다라는 게 이게 정확하지도 않는 것 같고요. 또 펑셔널인 경우에는 트리커 스피드에 준해서 해도 뭐 별 상관없을 겁니다. 그 다음 케이스들은 뭐 재밌는 케이스 좀 보니까 전부 스몰아놀러 쓰더라고요. 주제에 빗나가서 죄송합니다. 여자 92세 환자가 디스니아 베리시비아 AS로 왔고 민프레스 높고 피크 벨로시티 높고 이번 에오타가 꽤 크고 이런 환자죠. 이게 보면 이렇게 칼슘도 많고 아뉴루스가 나이가 많으셔서 이래 작고 페리메타도 되게 작은 이런 분입니다. 근데 이 사이너스 발사바 하이트도 좀 낮고 코로너리 하이트도 낮고 이래도 아까도 어떤 분 말씀하시던데 발사바 사이너스 넓으면 뭐 별 걱정할 게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냥 이런 거는 이렇게 코로너리 하이트 낮고 이렇게 해도 뭐 넣는데 별 문제가 없는 게 일단 한번 찍어보고 찍어보면 여기가 볼록하니까 이거는 뭐 밀려도 괜찮겠다 저희들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런 경우 저희들 뭐 라이트도 낮으니까 ICC에 갖다 놓고 한번 찍어보면 라이트 레벨 다시 한번 같이 한번 봐주고 그렇게 하고 그냥 편안하게 펴면 대부분 뭐 하고 나면 이런 모양이 꼭 이렇게 나오니까 이렇게 발사바 사이너스 넓은 환자들은 스몰 아뉴루스라 해도 별 걱정이 없는 것 같습니다. 예, 그래서 하고 같은 스몰 아뉴루스라도 이 환자는 좀 다른데 스몰 아뉴루스고 카디오제닉 샥 있고 남자 83세 카디오제닉 샥으로 왔고 노에피 도파 달고 왔고 PCI 했고 EF 나쁘고 이 뭐 굉장히 밸브엘이 0.46 정도 굉장히 작은 이런 환자입니다. 뭐 렁 보면 이제 엉망되어 있고 칼슘도 많고 이런 상태고 그래서 이런 경우들은 이건 스몰 아뉴루스도 아뉴루스인데 뭐 이 레프트 코로너리도 지금 낮은 상태라서 코로너리 오클루전 리스크도 있습니다. 이런 경우 보면 발사바 사이너스 하이트도 낮은데 이게 또 발사바 사이너스 다이미터도 작고 코로너리 하이트도 12mm로 뭐 아주 낮지는 않지만 그래도 낮고 이렇게 스몰 아뉴루스고 이런 경우들이 실은 또 칼슘도 보면은 이런 경우는 이제 또 ACC 쪽에 몰려 있고 이러면은 이런 경우는 조금 걱정이 되니까 이제 또 카디오제닉 샥 상태니까 코로너리 프로텍션 하고 아예 그냥 들어갈 때 어지간하면 막 침리처럼 스텐트 하고 나와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들어갔습니다. EOID도 2mm 정도고요. 그래서
이 정도 되고 있고 그래서 하고 미리 스텐트 다 넣어놓고 요건 아예 들어갈 때 그냥 스텐트 하고 나와야지. 이런 나이도 이미 83세고 이렇기 때문에 평균 수명 훨씬 넘겼고 해서 다시 들어가지 않을 거야 이러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 또 하나가 저희도 좀 걱정하는 거는 딜레이드 오브스트럭션 케이스도 꽤 보고가 되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이 서로 이 프레임들이 밸런스가 안 맞으면 오클루전 올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딜레이로 이렇게 치고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경우들 안 좋은 환자들은 아예 그냥 침리 만들어 놓고 나오는 게 더 마음 편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. 메인에 스텐팅 해버리는 게 뭐 안티플레트리트 오래 쓸 생각하고요. 이렇게 하면 마음은 편한 것 같습니다. 하고 나니까 뭐 그 환자는 금방 경험하시겠지만 금방 EF 나쁜 사람들도 금방 좋아지니까요. 그다음에 실은 이 환자는 조금 케이스 좀 어렵던데 스몰 애누러스에다가 에오토 인리학이 안 좋은데 여자 79세고 숨가빠서 오셨고 요분은 우리 영상학과에서 에오타가 많이 안 좋아가지고 6mm로 셀프 익스펜더블 스텐트를 에오타하고 이렇게 키싱으로 이렇게 넣어놨더라고요. 그것이 AS도 베리 시비어 AS고 이런 경우는 조금 걱정되죠. 요건 저희가 많이 하니까 이 셀프 익스펜더블이 세월 가면은 안에가 되게 튀어나오고 안 좋아지거든요. 그래서 요건 어렵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. 실은 그래서 CT 찍어보면 안에 이렇게 스텐트가 들어있는데 스텐트가 한 바퀴 이렇게 안에서 휘돌면서 가죠. 이렇게 되면 이건 쥐어짜듯이 이렇게 돼 있고 옆에는 또 칼슘으로 돼 있거든요. 이렇게 되는 경우는 실은 상당히 어려운 케이스고 그래서 스팟으로 이렇게 보면 이 스텐트가 이렇게 안에서 돌거든요. 지금 이렇게 한 바퀴 돕니다. 이렇게 돌아버리죠. 이렇게 돌아버리면 이렇게 돼 있는 거죠. 그러니까 실제로는 넣기가 굉장히 어려울 겁니다. 이거는 벌룬을 해도. 그래서 그런 생각을 좀 했고 그런데 또 코로나리 하이트는 좀 낮아도 이 사람은 그래도 뭐 발사바 사이너 다이미터 좀 작고 이렇게 해도 더 문제가 되는 게 들어가는 어세스가 더 문제가 될 겁니다. 차라리 스텐트가 없으면 이거 적당하게 이런 거 벌룬하고 들어갈 수 있는데 스텐트 있으면 잘 안 됩니다. 또 칼슘도 보면 이쪽에 레프트 쪽에 좀 많이 레프트인 거 어쨌든 한쪽에 쏠려 있었고 이분은 그냥 칼슘은 NC 쪽이라서 크게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 코로너리 쪽은 차라리 마음 편한데 들어가는 게 조금 여기도 포세라인 에오타도 좀 있고 뭐 이런 상태입니다. 그래서 미리 서브클리비안 측정을 해봤는데 한 요 정도 되니까 외과쌤한테 조금 해보고 안 되면 컷다운 해달라고 미리 부탁드렸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디로 오른쪽으로 갈까요? 왼쪽으로 갈까요? 일리학 컨디움 만들까요? 아니면 요새 캐로티드도 많이 하시는데 캐로티드 서브클리비안 아시를 뭐 에오타 이건 잘 안 한 것 다이렉트 펑션은 잘 안 하는 것 같고요. 그래서 일단은 다리가 하면 편하니까 일단 한번 찍어봤습니다. 찍어보니까 여기 칼슘이 툭 튀어나와서 이거는 뭐 어떻게도 안 들어가겠네 이런 생각이 딱 들고 왼쪽이 차라리 낫겠다 이런 생각을 해서 벌룬하고 했더니 아무리 해도 안 늘어나요. 전혀 안 들어가서 이때 밀면은 터져버리기 때문에 시스로 서포팅 조금 해서 양쪽 다 해봐도 안 되길래 그냥 빠른 포기를 하는 게 좋겠다. 빨리 포기하고 그냥 컷다운 해달라 하고 컷다운 하니까 금방 들어가더라고요. 금방 들어가서 이렇게 넣고 또 얼라인도 더 맞추기 더 좋더라고요. 얼른 하고 그래서 넣고 꽉 차기는 해도 코로너리가 큰 문제는 없고 23좀 작은 거로 넣어서 가능하면 또 깊게 넣어서 코로너리 오클루전 막아주고 이런 식으로 시술을 했었습니다. 뭐 이거 외과쌤한테 닫아달라면 잘 닫아주니까 뭐 큰 문제는 없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들어갈 때 뭐 저희들은 뭐 이런 쪽을 주로 많이 하니까 이 보통 이제 베슬이 작으면은 이제 레프트 아실러리, 레프트 캐로티드 뭐 이런 것들 많이 캐로티드 데이터는 좀 안전하다고는 하는데. 이게 실은 윌리스 스커를 잘 봐야지 이 레프트 캐로티드 막았을 때 윌리스가 레프트가 도미넌트한 경우는 실은 문제될 수도 있습니다. 그냥 칼시피케이션이 심하면은 보통 루브리컨트 막 이런 거 아세프틱 루브리컨트 발라서 이렇게 하고 벌룬 딜라테이션 하고 넣으면 되는데 스텐트 아까도 보셨지만 스텐트 넣고 나면 들어가기 어렵습니다. 그래서 스텐트는 늘 끝나고 난 뒤에 넣어야 되고 시스로 서포팅하면 잘 되고 시스로 서포팅을 하면은 잘 되고 또 앵글 심한 경우는 저희들은 아예 롱시스 8프렌치 이런 거 넣어가지고 펴가지고 넣고 이렇게 합니다. 그래서 이런 경우들에 어떻게 넣을 건가 이 또 혈관들이 다 안 좋고 이러면은
쌤들이 고민할 건데 저희들은 딱 아주 베스트 사이즈는 둘 다 안 좋거든요. 이게 이런 경우도 고민하는데 저희들은 아주 단순하게 선택을 합니다. 뭔가 하면 이게 당구 치는 거하고 똑같이 각을 맞춰서 이렇게 이쪽으로 들어가면 각이 안 맞으니까 당구 치듯이 벌룬 해보면 끄끄거리면서 일 나오거든요. 발룬이 이렇게 되는 경우들은 실은 각을 맞춰서 넣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. 그러면 힘을 두 번 안 써도 되니까 그렇게 하고 그다음에 늘 DSA 꼭 나오면서 체크해서 럽처 됐는가 보고 나오는 게 좋고요. 그다음 개인적으로는 그 스몰 아트리들은 에볼루시 확실히 좋습니다. 에볼루시 왜냐하면 이게 시스가 완시스로 되어 있기 때문에 좋고 실리콘이 안 들어가 있어서 이게 확실히 좋은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뭐 주제하고 두서없이 주제하고 다른 주제도 막 얘기하고 했는데 일단 뭐 조금 도움이 될 만한 케이스만 좀 가지고 와봤습니다. 바이크 스피드에서 탑의할 때 옵티멀 포지셔닝은 저는 제로 뎁스를 꼭 고집할 필요 없이 환자가 펑셔널이나 또 타입에 따라서 또 그 SOB 상태를 보고 적절하게 하는 게 맞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스몰 아리스 환자들 SOB라든지 이런 것도 보고 꼭 작다고 해서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는 것 같습니다. 하지만 코로너리 프로텍션을 저희 센터는 조금 보셔서 알겠지만 약간 좀 적극적으로 하는 편입니다. 딜레이 오브스트럭션도 좀 걱정을 하고 있고 그다음 알터너티브 어프로치도 생각보다 이게 뭐 이제는 뭐 표준화돼서 너무 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아실래요? 근데 캐로티드 어프로치 쌤들 뭐 추천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요거는 조금 잘 하셔야 될 겁니다. 왜냐하면 저희들 다른 거 할 때 이거 캐로티드 어프로치 해보면 생각보다 만만치 않을 때 있거든요.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애실러리 어프로치나 레프트 서브클레비언 어프로치가 더 나을 것 같습니다. 예, 그리고 뭐 언제든지 하다가 나이도 많고 그런데 너무 무리하지 말고 안 하시면 됩니다. 그냥 닫고 이렇게 나오면 그냥 그렇게 하시는 것도 뭐 괜찮을 것 같습니다. 끝까지 해가지고 터지면 가족들이 또 원망이 오니까요. 예,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